자, 오늘은 그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할 건데요. 주 내용은 광전 효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저도 여러 가지 착시 현상에 관한 그림이나 사진을 봐왔지만 이건 또 처음 봤어요. 보면 옆모습 같기도 하고 앞모습 같기도 하죠. 보면 이게 앞모습이면 요만큼 잘린 거죠. 잘리고 이게 앞모습이면 이 사람이 오른쪽 눈이고 이게 옆모습이면은 그래도 오른쪽 눈이네. 예. 뭐 둘 다 보이잖아요. 옆모습이면은 이게 그냥 코고 이게 옆에서 본 눈이고 앞모습 가치가 더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앞모습이기도 하고 옆모습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인데 뭐 이게 뭐 이중성을 뜻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을 도입부에 가져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빛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파동성과 입자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 다 가지고 있고요. 학습 목표는 빛의 이중성을 알고 영상 정보가 기록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이고요. 여기 밑에 뭐 보인다 손 들어봐라. 그 집어넣어라. 계속 손 들고 있을까 그냥? 넣었어. 교과서는 173쪽에서 179쪽 사이 그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키 정도 되네요. 요새 175cm 정도 되더라고. 제가 한 평균 키 정도 되거든요. 뭐 그냥 그렇다고요. 키가 뭐 중요하나? 맞아요. 그래. 마음이 중요해요. 맞아. 외모는 얼굴이죠. 맞아요. 맞아요. 농담이고 좀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외모가 좀 중요하게 느껴질지 모르는데 나이가 들수록 외모가 또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나이가 들수록 인상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나중에는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니고 인상이 좋고 안 좋고 이걸로 이제 나뉘게 되거든요. 그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랬죠. 이제 40대 때 얼굴을 이제 40대 중반쯤 되면 그게 본인의 진짜 얼굴이 나온대요.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외모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얼굴에 이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하다 근데 그 얘기를 이건 미안합니다. 예고된 게 아닌데 지금. 광전효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광전효과. 자, 여기 여러분한테 나눠준 프린트는 흑백인데 저는 컬러예요. 왜요? 뭐 그냥 그래 어찌다 보니 그래 됐어요. 근데 이게 색깔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실험에서 세팅하는 것들이에요. 조절하는 겁니다. 어떤 거는 일정하게 하고 어떤 거는 변화시키고 이러는 것들이고요. 파란색으로 적는 것들은 실험에서 측정하는 값들이 됩니다. 측정하는 값들이 되고 또 전자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광전 효과를 먼저 제가 한 줄로 요약을 하면요. 옆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여기 땡땡 하고요. 광전 효과는 광자와 이 광자가 뭐냐면 영어로 포톤이에요. 포톤. 그 스타크래프트에 보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프로토스 종족의 포톤 캐논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광자포로 번역이 됩니다. 광자가 빛을 입자로 봤을 때 그 입자를 광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보어의 수소원자 모형할 때 잠깐 나왔었죠. 네. 이것도 광자하고 전자의 1대1 충돌로 설명을 하면 이 광전 효과가 잘 설명이 됩니다. 실험 결과가 모순 없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광전 효과라는 이 현상을 광자라는 입자와 전자라는 입자의 1대1 충돌 형상으로 설명하면 모든 게 깔끔하게 설명이 됩니다. 즉 빛을 입자로 봐야지만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제대로 빛을 입자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할 거고요. 이게 왜 파동으로 설명하면 설명 안 되는지는 곁들여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전 효과가 뭔지를 먼저 설명하면 여기 광전관이 있어요. 광전관은 진공인 유리관이요. 내부가 진공인 유리관이고 그 안에 금속판이 있고요. 여기에 빛을 비춥니다. 이 단색광을 비추는데요. 이 단색광을 비추는 이유는 색깔이 한 종류인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수가 일정한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가 튀어나와요. 금속판에서. 일단 이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 빛을 비추었더니 전자가 튀어나온 현상이다 라는 게 광전 효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외선을 비춰주는데요. 금속에 따라서 근데 그거는 자외선이 아니라 과시광선에서도 전자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때 요 단색광을 광자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입자 덩어리들이 이게 막 쏟아져 들어가는 걸로 볼 거고요. 이때 빛의 진동수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요. 요거를 이제 그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E라고 하면 이건 플랑크 상수 곱하기 빛의 진동수가 됩니다. 요때 요 E가 요 광자 한 개의 에너지입니다. 요 E가 광자 한 개의 에너지. 그럼 진동수가 일정한 빛이라는 것은 모든 광자의 에너지가 똑같은 빛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요 에너지를 전부 다 돈으로 비유를 할 거예요. 엘리건트 유니버스라는 책에서 하는 방식인데요. 그게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돈으로 비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100원짜리냐, 1000원짜리냐, 만원짜리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게 요 E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빛의 세기는 어떻게 조절하냐면 요 앞에 조리개를 놔둬요. 조리개를 놔둬서 구멍이 큰 녀석도 있고 작은 녀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멍이 큰 녀석이면은 빛이 많이 통과하죠. 네. 구멍이 작으면은 빛이 작게 통과하고요. 작게 통과하죠. 그래서 빛이 많이 통과하면 세기가 센 거예요. 밝은 거죠. 이 빛의 세기가 세다는 것은 광자의 개수가 많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는 광자의 개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던져주는 돈의 액수하고 관련 있는 게 진동수 F고요. 그 던져주는 돈의 개수, 1초에 100개를 던지냐, 혹은 1초에 1000개를 던지냐, 그거에 해당하는 게 빛의 세기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진동수는 어떤 식으로 조절할 수 있냐면 프리즘 같은 거 이용하면 돼요. 프리즘을 이용해서 단색광을 넣으면 이게 빨간색 색깔이 이렇게 분리되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얘를 프리즘을 회전시켜서 이제 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취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막아가지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파란색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진동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진동수가 다른 LED를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금속판에 이제 여기 이람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람수. 이람수요, 이람수. 이광수 아니고 이광수는 처음 들어보네. 이람수. 제 발음이 미안합니다. 내 발음이 안 좋아갖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어. 괜찮아요, 선생님. 자, 그 이람수가 있는데 요 이람수는 금속판에서 전자가 이게 빠져나오기 위한 최소한에 필요한 에너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온화 에너지 이거랑 느낌이 비슷한 건데요. 전자가 금속의 원자핵으로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인데 이거는 보통 통행료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저는 보통 800원 정도로 책정을 해놔요. 금속의 이람수는 한 800원 정도다 이렇게 책정을 해놓습니다. 좀 이따 이제 왜 그런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얘는요, 그러니까 이거 800원이에요. 통행료가.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던지거나 500원짜리를 던지면 얘가 못 나와요. 1대1 충돌을 했잖아요. 그럼 전자 하나당 100원짜리를 던지면 100원만 받고요. 500원짜리를 던지면 전자 하나당 500원을 받습니다. 근데 1000원짜리를 던져주면 전자 하나당 1000원을 받으니까 얘가 800원을 내고 200원을 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200원이 뭐냐 하면 그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럼 얘가 전자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오면 P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전류계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럼 전류가 측정되겠죠. 그럼 이 전류계에서 측정되는 전류를 광전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류를 해서 광전류라 하기도 하는데 이 광전류는 튀어나오는 전자의 개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광전류를 측정하면 전자가 얼마나 많이 튀어나왔는지를 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나마 조금만 집중하면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하는 얘기가 좀 어려운데, 요 전압계에서 측정하는 정지전압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 설명하도록 할게요. 요거 나중에 혼자 보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좀 잘 들어보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1,000원짜리를 던져서 여기 있던 전자가 800원의 통행료를 내고 200원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이라는 에너지를 들고 나와요. 근데 얘가 만약에 전원장치에서 전압을 요렇게 만약 요렇게 걸어주면요, 여기 이제 순방향이 되거든요. 순방향 이렇게 걸어주면 왜 순방향이냐면 여기서 플러스 전극에서 전자를 당겨주고요, 요 마이너스 전극에서 전자를 밀어주면 튀어나온 전자가 원활하게 요 P점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1초에 100개의 1,000원짜리를 던져서 1초에 100개의 전자가 튀어나오면 그 100개의 전자 모두 여기 원활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있는데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여기로 P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 플러스 극에서 당겨버리고요. 그리고 전자가 들어가야 할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면요, 1초에 100개의 전자가 튀어나오더라도 그 중에 이제 낙오하는 녀석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방해를 못 이겨내고 못 들어가는 녀석이 생겨서 전류계의 전류값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높이면 전류가 점점 약해지겠죠. 그러다 점점점 어느 정도 되면은 전류계에서 읽어내는 전류값이 0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딱 그 순간의 전압을 정지전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튀어나온 전자를 모두 막아냈잖아요. 튀어나온 전자 중에서 제일 센 녀석도 막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지전압은 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에 비례합니다. 근데 이 최대라는 말은 사실 빼도 돼요. 그냥 전자의 운동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200원 있죠, 200원. 1,000원짜리 던져가지고 800원 내고 200원 들고 나왔죠. 그러니까 그 200에 비례하는 값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그 정지전압에 전자의 전하량만 곱해주면 그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됩니다. 요거는 몰라도 됩니다. 참고로 알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실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한 건데, 은연중에 제가 사실 그 실험 결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설명을 한 건데요. 이거를 이제 아인슈타인은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로 해석을 했고요. 잠시만요. 요거를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HF는 요게 던져주는 돈의 액수가 됩니다. 광자 한 개의 에너지. 요거는 이람수 800원, 전자가 튀어나오기에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 더하기 200원, 튀어나온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각 뭔지 알겠죠? 이게 광자 한 개 에너지고요. 요건 그 빛의 진동수에 비례하죠. 근데 금속의 이람수는 금속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보통은 이게 바뀌는 경우 잘 없어요. 실제로 이제 이걸 바꾸려면 광전광 자체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안에 진공 상태니까 금속을 빼고 다시 끼워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공관 자체가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 이건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인데, 여기서 금속의 이람수는요, 그 좀 마스크 쓰면 안 되겠니?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이 진동수는요, 이 문턱 진동수라고 합니다. 문턱 진동수라 하기도 하고 한계 진동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로 치면 광자 한 개 에너지가 금속의 이람수보다 커야지 전자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진동수로 비교하면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클 때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에너지로 비교하기도 하고 진동수로 비교하기도 하기 때문에 진동수로 비교할 때는 문턱 진동수, 에너지로 비교할 때는 이람수,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요 용어는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험 결과를 보면요,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한 이 실험 결과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빛의 입자성으로만 설명이 가능한데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세 가지 결과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결과 중에 가하고 나는 빛의 입자성으로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빛의 파동설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는요, 입자성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파동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자, 첫 번째, 특정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은, 이때 특정 진동수는 문턱 진동수를 얘기합니다. 그 빛은 세기와 관계없이, 이 말은 던져주는 돈의 개수하고는 관계없이 비추는 즉시 정자가 반출됩니다. 자, 800원보다 큰 돈의 액수를 던지면요, 그 돈의 개수, 빛의 세기하고 관계없이 하나만 던지더라도 비추는 즉시 튀어나온다. 입자와 입자의 충돌이니까 바로 닿이자마자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원짜리를 던지면 800원 내고 바로 200원 들고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 대 입자의 충돌은 지금 설명이 아무 무리 없이 됐죠. 근데 왜 이게 파동으로는 설명이 안 되냐면, 예전에 제가 드래곤볼로 비유를 했었잖아요. 입자는 원기옥이고 파동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에네르기파예요. 그래서 원기옥은 한 번에 그냥 전달이 되는 거예요. 부딪히자마자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파동은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갑자기 한 번에 탁 가는 게 아니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800이라는 에너지가 축적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추고 나서 800이나 에너지를 비축할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 다음에 나와야 돼요. 근데 즉시 방출된다라는 것은 그 입자 대 입자의 불연속적인 충돌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에만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800원보다 액수가 더 큰 돈을 던져줘야만 나와요. 근데 파동이면요, 계속 비춰주면요, 언젠가는 축척을 계속 해가지고 800을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비추거나 아니면 밝기를 세게 하면은 튀어나올 수도 있어야 됩니다. 특정 진동수가 작더라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입자설로만 설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또 나도 입자설로만 설명이 돼요. 방출된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에는 관계없이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크다. 이건 입자로는 설명이 되죠. 1,000원짜리 던질 때보다 5,000원짜리를 던지면 200원을 들고 나오던 게 4,200원을 들고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방출된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하고만 관계가 있어요. 아무리 1,000원짜리를 1초에 100개 던지다가 1초에 1,000개 던져가지고 세기를 세게 하더라도 어차피 1대1 충돌이거든요. 무조건 1대1 충돌이기 때문에 전자 하나가 가지는 에너지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에만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 결과가 방금 이렇게 해석한 걸로는 설명이 잘 되는 거죠. 근데 파동에서는 빛의 세기 자체가 시간당 전달되는 에너지의 세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그 파동에서는 빛의 세기가 에너지의 크기에 해당되는 값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에네르기파가 그러니까 더 센 거죠. 그러면 빛의 세기가 셀수록 그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도 커질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빛 파동성이 맞다면은. 근데 그렇지 않고 진동수하고만 관계가 있다라는 측면은 빛의 입자설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결과는 둘 다 됩니다.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전자의 수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커진다. 입자에서는 빛의 세기는 광자의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광자의 개수가 많으면 당연히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도 많아져요. 그리고 파동에서는 이제 빛의 세기가 그 에너지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클수록, 에네르기파의 위력이 클수록 전자가 800이나 에너지를 축적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튀어나온 전자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둘 다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그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는 커야지 운동 에너지가 양수를 가지게 됩니다. 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그럼 질량은 어차피 양수고요.
근데 V의 제곱은 제곱이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양수가 운동 에너지가 양수가 아니면 속력이 허수라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허수는 자연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양수일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튀어나온 전자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때 이제 광전자가 방출되고요. 제가 파란색으로 적을게요. 이거는 실험 결과로 측정하는 거죠. 광전자라고 하지만 이것도 그냥 전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방출되는데 얘가 또 즉시 방출돼요. 이거는 입자 대 입자의 불연속적인 충돌로만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 튀어나오는 전자의 에너지는요, 뭐로 측정하면은 뭐냐면은 정지 전압으로 측정하고요. 요 개수는 광전류에서 전류계에서 광전류로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1대2 매치가 돼요. 튀어나오는 전자의 에너지는 거스름돈이죠. 800원 내고. 그 거스름돈은 던져주는 돈의 액수, 즉 광자의 에너지, 돈의 액수죠. 혹은 진동수라고 봐도 되겠고요. 던져주는 돈의 액수가 1,000원짜리냐, 5,000원짜리냐, 만원짜리냐, 요거에 이제 비례하고요. 그다음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는 전류로 측정하고요. 요거는 광자의 뭐에 비례한다? 개수에 비례한다.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자의 개수에 비례가 되고요. 요게 이제 빛의 세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빛의 세기가 세다는 것은 그만큼 1초당 이제 도달하는 광자의 개수가 많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 저는 이렇게 기억하려고 하거든요. 광전 효과 하면 딱 요거 한 줄이에요.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 이렇게 기억을 하고 현상들을 다 해석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고요. 돈으로 비유해가지고 광자의 에너지는 던져주는 돈 한 개당 액수, 그리고 일함수는 800원. 근데 금속의 종류가 달라지면 이게 300원이 될 수도 있고 2,0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이제 통행료 800원을 내고 들고 나오는 거스름돈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대1 충돌에 대한 에너지 보존 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크게 수학적으로는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이 의미를 해석하는 게 처음에 좀 생소한데 계속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 아마 의미가 정립이 될 겁니다. 의미가 정립이 돼? 정립되는 거? 정리가 돼? 정립이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광전 효과를 어디에 이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명칭을 좀 기억하십시오. 광다이오드, 태양전지, 광센서, 광전관, 전화결합소자, 줄여서 CCD. 이건데 전부 다 똑같아요. 원리는 광전 효과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배웠어요. 태양전지랑 똑같습니다. 태양전지에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접합시키면 여기 빛을 비추면요,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가 P형 반도체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가 D틈 이상의 에너지를 얻게 되면 D틈을 띄워놓고 N형 반도체 전도띠로 전이를 하게 되죠. 이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P형에는 양공이, N형에는 전자가 쌓여서 전지가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광자로부터 전자가 에너지를 얻게 되는 이런 과정이 됩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로 설명이 가능하고요. 이때 띠 간격, 그 띠 틈에 해당하는 게 금속으로 치면은 일함수하고 유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띠 틈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는 광자를 여기에 넣어주면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공통적인 특징이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고요. 신호로 치면 빛 신호를 이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도난경보기 같은 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이 광전관에 이렇게 그 빛을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비추고 있으면 여기 광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이가 전자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스위치를 잡아당깁니다. 여기는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스위치가 열려 있는 상태가 되어서 여기에 부저가 울리지 않아요. 근데 도둑놈이 와가지고 이걸 지나가잖아. 지나가면 빛을 가리죠. 그러니까 빛을 가리는 순간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죠. 일어나지 않으니까 전자석이 작동하지 않게 되고 스프링에 의해서 스위치가 닫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보음이 울리게 되는 이게 이제 도난 경보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화재 경보기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역시 그 광원에서 빛을 비춰요. 빛을 비추면 여기에 이제 광 센서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화재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광 센서에 빛이 도달하지 않아요. 빛이 여기로 가버리니까. 근데 화재가 일어나서 이제 연기가 들어가잖아. 그럼 연기에 의해서 빛이 난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막 여기저기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하나도 도달하지 않았던 빛 중에 빛이었는데 빛이 도달하게 돼요. 그럼 광전 효과가 일어나죠. 그럼 광전 효과가 일어나면 이제 경보 장치가 울리게끔 회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신호를 구분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빛 센서류, 광 센서류는 거의 전부 다 이제 광전 효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 결합 소자는 결국에 이거 얘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촘촘히 박아놓은 게 전화 결합 소자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전화 결합 소자인데요. 이건 디지털 카메라, 자동차 후방 카메라, 스캐너, 내시경, 전체 망원경인데 결국에 그 영상을 만들어내는 장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드냐면 사실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광 센서나 태양 전지라고 보면 되는데 아주 작게 만듭니다. 하나하나를. 그럼 이게 이제 작게 만드는데 세 개를 한 세트가 돼요. 세 개가. 왜냐면 얘는 빛의 세기만 감지를 할 수 있고 진동수를 감지해내지는 못합니다. 그냥 밝고 어둡고에 따라서 광전류가 많이 흐르고 작게 흐르고 하는데 대신에 이제 앞에 색깔 필터를 입히는 거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입혀서 그럼 얘는 빨간색 필터에서는 빨간색만 통과하고 초록색 필터에는 초록색만, 파란색 필터에는 파란색만 통과를 하죠. 그럼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세기를 잴 수가 있습니다. 광전류의 세기로. 그러면 이제 그걸 역으로 이제 다시 디스플레이에다가 그 신호를 보내면 RGB의 세기를 구현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CCD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 몰라도 되겠어요. 이거 자연적인 빛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고요. 요게 이제 결국에 전화 결합 소자에 의해서 빛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근데 이 바로 1차적인 전기 신호는 아날로그 형태예요. 이거를 이제 요 뷰파인더는 그냥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근데 이거를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할 때는 다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장치를 이용해서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아날로그는 이런 게 아날로그고요. 자연적인 신호고, 디지털은 1 아니면 0. 이게 이제 디지털 신호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거고요.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2020년 11월 수능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빛의 이중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리를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 사이에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에 관한 논쟁이 있어 왔다. 19세기의 빛의 간섭 실험과 외질 내에서 빛의 속력 측정 실험 등으로 빛의 파동성이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억을 아인슈타인이 광자 혹은 광량자라고도 합니다. 이거의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한 이후 여러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빛의 입자성도 인정받게 되었다. 기억은 뭡니까? 광전 효과죠. 오늘 계속 1시간 내내 배운 거죠. 전화 결합 소자는 이 바로 광전 효과를 이용한 거고요.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CCD나 뭐 각종 광센서류 명칭들 있죠. 그다음에 디귿, 비눗방울에서 다양한 색의 무늬가 보이는 현상. 이거는 무슨 현상이에요? 빛의 간섭. 맞아요. 간섭 현상이에요. 간섭과 회절은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기니디가 모두 맞아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자, 광전 효과가 빛의 입자성이고요. 그 다음에 빛의 파동성은 간섭과 회절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4월 고3학년 평가 15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금속판 A에 단색광 P를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 것을, 나는 A에 단색광 Q를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기억 진동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요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를 FA라고 둘 거고요. 네, 단색광 P의 진동수를 FP, 단색광 Q의 진동수를 FQ라고 합시다. 그럼 FP하고 FA를 비교해 보면 P를 비추었을 때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으니까 얘는 800원보다 작죠? 네. 800원보다 작고, 근데 FQ하고 FA를 비교해 보면 광전자가 방출됐어요. 그러면 800원 FA보다 돈의 액수가 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소관계를 보면 FQ가 제일 크죠. 네. 그 다음에 FA, FP가 제일 작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P가 Q보다 작다, 맞죠? 네. 그 다음에 가에서 P의 세기를 증가시켜. 이러면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돈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거야. 던져주는 돈의 개수를 증가시키면 광전자가 방출된다. 근데 지금 얘는 100원짜리를 던지고 있는 거야. 통행료 800원인데,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1초에 100개 던지다가 1초에 200개 던진다 한들 무조건 1대1 충돌이거든요. 네. 그러면 전자 하나가 가지는 돈은 100원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800원이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세게 비춰도 무조건 1대1 충돌입니다. 선생님, 우연히 두 개 충돌할 수 있지 않아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전자가 굉장히 작잖아요. 네. 광자도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이게 우연히 광자 두 개가 전자 하나에 동시에 충돌할 확률은 0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조건 충돌하더라도 1대1 충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기 증가시켜봤자 한 번 안 나오면 계속 안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 D가 나에서 광전자가 방출되는 것은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현상이죠. 광전효과는 빛의 입자성입니다. 기억 디귿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실험 몇 개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그냥 참고 삼아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빛의 종류와 형광무늬 알아보기 실험인데요. 그냥 실험을 바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보면 돈이죠. 돈인데 이게 그냥 빛을 비추면요, 우리 눈에 봤던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가시광선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외선을 비추면 가시광선을 비췄을 때는 안 보이던 무늬가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거 보이죠? 약간 안 보이던 게 보이죠? 요게 이제 그 형광물질인데요. 이 형광물질이 뭐 이런 거예요. 자외선 등하고 가시광선 등은 누가 에너지가 더 커요? 자외선. 자외선이 에너지가 더 큽니다. 지폐에 비추면 형광무늬가 나타내는가? 그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죠. 자외선부터 해볼까요? 자외선 나타나고요. 더 가까이 비추면은 형광무늬가 더 밝아지는가? 밝아집니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가시광선들을 비추면 가시광선들을 비추면 형광무늬가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더 가까이 비추면은 형광무늬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죠. 그리고 오랫동안 비춰도 형광무늬가 안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광전효과 같은 이제 빛의 입자성으로는 이제 설명이 되는 부분이고, 이 머릿속에 약간 사실 제가 설명하면서도 약간 구차한데요. 조금 그 뭔가 광전효과하고 이렇게 어떻게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긴 맞는 말인데 조금은 그렇게 저도 와닿지는 않는 뭐 그런 실험이긴 합니다. 근데 좀 신기하긴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실험은 실제는 이제 요 자외선 전기 스탠드로 하면은 지폐의 무늬가 더 잘 보여요. 형광무늬가 보면 1,000원짜리는 이제 요거 눈에는 안 보였을 거예요, 아마 나죠. 이런 무늬가 보여요. 하고 뒷면은 별로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보이고요. 여기 5,000원짜리 이렇게 보이고 5,000원짜리 뒷면, 여기 10,000원짜리 이런 걸로 이제 위조 지폐 그 판별하거든요. 펜저 없어요.
예. 만들 수도 있겠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하겠죠. 예. 그리고 5만 원짜리 못 치더라고. 5만 원짜리. 역시 비싸니까. 또 성강물질도 더 아름답게요. 예, 이거 그 외국 돈도 보면 되게 멋있는 거 많아요. 이렇게 해보면. 해봐요 저희도. 예, 해보세요. 이수식 만들어봐요. 그럼 빌려주세요. 또 이런 실험도 있어요. 이제 광다이오드를 이용한 전류의 발생 관찰하기 실험인데 이거는 이제 진동수에 따른 이런 실험 결과는 얻어낼 수 없고 사실은 이제 그 빛의 파동설로도 설명이 가능한 이제 빛의 세기가 세면 광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 이거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냥 실험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 멀티테스터기고요. 이 멀티테스터기가 이제 전류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점점 가까이 하면 이게 광센서거든요. 이게 광다이오드거든요. 가까이 하면 이게 보면 전류가 점점 세지죠. 이거 보면 뭐 그런 것들.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보면 이게 여기 A 적혀 있죠. 이게 전류를 측정하는 모드거든요. 전류를 측정하는 모드 중에서도 이 가장 이제 미세한 전류를 측정하는 모드로 해놓은 다음에 마이크로니까 제일 약한 거죠. 이게 밀리고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3승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가까이 갈수록 빛의 세기가 세지니까 이거는 광전 효과로도 설명되고 그러니까 이게 빛의 입자성 파동도 다 설명이 됩니다. 빛의 입자성으로 하면은 시간당 이제 광자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고요. 전자가 많이 튀어나와서 파동설로도 뭐 빛의 세기가 세면 에너지가 크니까 전자가 많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 진동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실험 결과들은 사실 좀 보기가 힘들어요. 대학교 가면 이제 실험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고등학교에는 실험 장치로는 그렇게 잘은 안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온라인 수업 기간 끝나고 돌아오면 여러분은 1시간은 온라인으로 진도 나갑니다. 그래서 물질의 이중성 수업 잘 들어놓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